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방금 전에 마감했습니다. 30분 전 미국 시장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무려 1%가 넘게 오르고 S&P 500 지수도 1%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도 0.6% 상승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코로나 상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또 치료제 승인 기대감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미국 시장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도록 하죠. 유민희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월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승인되고 또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산업군이 오르면서요. 다우 지수는 1.35% 상승, S&P 500도 1% 넘게 오르면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3,42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6% 올라 11,37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3일 연속 최고치 경신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거의 전 업종이 상승을 보인 가운데 에너지나 금융주 등 경기 순환 업종이 오랜만에 다시 상승폭을 켰고요. 항공과 자동차 업종 상승에 산업과 자재도 올랐는데 헬스케어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만큼 백신 관련 종목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노바백스가 13%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모더나 역시 2%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은행주들 일제히 2에서 3%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관광 업종도 좋았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9%대 올랐고요. 보잉도 5%대 상승, 크루즈 업체 카니발 역시 9% 넘게 올랐습니다. 상승 랠리를 이었던 황주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넷플릭스는 약세를 이었는데요. 애플 5거래일째 상승 중이고요. 5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페이스북도 1%대 올라 270달러 선 넘어서면서 최고가 경신했고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요, 미중 간 긴장 속에서도 호실적에 힘입어서 4% 넘게 오르며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징둥닷컴도 1%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 장 초반엔 2,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2,012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니콜라도 2% 가까이 하락한 반면에 중국판 테슬라 니오는 6%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반도체 종목은 등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초반엔 강한 흐름 보이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차익 매물이 나오고 경기 순환 업종으로 시장에 관심이 흘러가면서 엔비디아는 강보합선에 AMD는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후반 들어 상승 탄력 받으면서 0.96%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룰루레몬은 투자은행 서스키하나에서 목표가를 426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대 상승했고요. 나이키 역시 1.9%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일제히 2%대 큰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기대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영국의 브렌트유가 1.76% 올라 다시 45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 가격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경기 회복이 기대되면서 0.4% 하락했습니다. 1939달러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1% 오른 93.3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도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입니다. 앞서 시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3대 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이어졌는데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좀 혼조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강다은 캐스터 오늘 자세한 미국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확실히 시장은 받쳐주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는 조금 둔화된 결과를 냈는데요. 7월 시카고 연은 전미활동지수가 1.18로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19 초반 3, 4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5월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후에는 계속 확장 추세가 이어졌지만 일단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됐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시장은 그래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지만 안에서도 조금 엇갈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빵주 내에서도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해줬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혈장 치료 관련한 소식과 함께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혈장 치료 가능성이 또 불거지면서 그 외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오늘 업종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눈에 띄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확장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 민감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은행주,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JP모건 같은 경우 2%,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3% 가까이 오르는 장세에 이어졌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2%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크게 상승한 가운데 또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여행 관련주들도 크게 올라줬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은 10% 가까이 오르는 장세도 이뤄졌고요. 부킹홀딩스도 3%, 라스베가스 샌드 3%,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0% 오르면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나 산업주 같은 종목들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면서 또 상승해줬고요. 보잉 같은 경우도 6% 올라줬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주 안에서는 마이크론, IBM, 퀄컴 등은 상승하고 또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 종목별 엇갈린 장세 이어졌고요. 실적에 따라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도 1% 넘게 상승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혈장 치료제가 긴급 승인되고 또 백신 개발을 기대감이 좀 이뤄지면서 헬스케어 업종들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지만 또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부 여행, 카지노 같은 경기 민감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분위기 종목별 움직임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장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의 재선 도전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된 모습입니다. 부통령에는 마이크 펜스 현재 부통령을 그대로 후보로 지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전당대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주에 민주당에 이어서 공화당도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례를 깨고 후보 지명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전대 장소를 직접 방문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원래라면 2,500명이었을 참석 대의원 수를 일단 코로나 전국으로 최소화해서 50개 주 미국령 등에서 6명씩 모두 336명의 대의원을 참석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일단 먼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로 만장일치로 재지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명 절차로 돌아섰는데요. 이 후보 지명은 각 주의 대의원이 주별 경선 결과를 토대로 공개 투표했습니다. 롤콜, 호명 방식으로 집계하는 투표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2명의 후보가 있었지만 일단 투표 자체는 대의원 2,550표 대 0표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이 전 대장을 직접 찾아서 연설을 한 것도 이례적인데요. 원래는 이 후보들이 공개석상 노출을 최소화하고 수락 연설 때 다시 등장하면서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면 이번에는 첫날부터 파격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시국임을 강조하면서 언택트 화상으로 전당대회를 펼쳤었는데요. 이와 반면에 이 공화당은 경제 정상화 등 화려한 시작을 내세우면서 대조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성나고 비관적인 전당대회를 치렀다고 비판할 만큼 이 공화당은 일단 지금 전국 속에서도 화려한 시작을 알리면서 현장에서 대의원들이 4년 더와 같은 구호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대가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전당대회 일정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첫날 이렇게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둘째 날에는 이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식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과 함께 또 이때도 청중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이슈도 트럼프, 바이든 관련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시장의 선택은인데요. 자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좀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시장에서도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20명의 주식 전략가 중에 14명이 바이든의 승리를 점쳤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고요. 이 20명 중 10명은 대선 직후 한 달 동안에 S&P 500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 전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으면서 앞으로 이 대선 추이와 관련해서 증시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만큼 이 대선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선 관련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 과연 시장의 선택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줄지 또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이슈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요. 틱톡의 반격입니다. 자, 틱톡이 미국 행정부의 사용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와 또 틱톡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미중 갈등 관련해서 틱톡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박찬희 캐스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중국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이자 중국의 대표 소셜미디어인 틱톡이 간담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업체에 대해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틱톡 측이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틱톡 측은 이제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왔다면서 이런 점들을 연방정부에도 계속해서 설명해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통보나 해명할 기회도 없이 틱톡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수정헌법 5조를 이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틱톡이 이제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수 있다면서 틱톡 사용 금지를 주장해 왔고요. 미국 기업 인수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트위터 등이 지금 틱톡 인수를 위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 측에 미국 틱톡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명령을 하고요. 90일 안에 매각할 것을 이제 지시한 건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인수대금 가운데 일부를 인수를 추진한 이제 미 재무부의 중개료 명목으로 귀속돼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틱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 정부의 개입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면서 중개료 역시 불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틱톡은 법원에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받는다고 호소까지 했습니다.
네, 자, 미국 행정부의 중국 기업들한 제재에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틱톡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틱톡은 이를 좀 반격하는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또 이런 중국 기업 제재 관련해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투데이 다음 살펴볼 이슈는 $500를 돌파한 애플 향후 전망을입니다. 자, 애플이 시총 $2조 돌파한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1.2% 상승 마감했는데 월가에서 이 애플의 주가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전망 분석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오늘 장에서 이제 주당 $500를 돌파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431에서 $500로 52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월가에서 제시한 이제 목표 주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최근 게임 개발 업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들의 소송건이 마무리되려면 이제 최소 몇 년은 지나야 한다고 봤고요. 애플이 입는 피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 텐센트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중국 아이폰 사용자들이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월가에서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측에서 중국인들에게 애플이 위챗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증권사 웨드부시는 올 가을에 이제 출시되는 아이폰 12가 과거 큰 호평을 받았던 아이폰 6 이후 가장 중요한 라인업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폰 12가 이제 향후 1년 안에 판매가 이제 3억 5천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애플의 목표 주가를 $475에서 $51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3개월 동안 60%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500를 돌파하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애플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더욱더 잘 나가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식의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6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6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WTI 가격은 0.7%, 브렌트유는 1.8%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자, 계속해서 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고 있다 보니까 수요 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온 만큼 기대할 만한 급등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원유 선물을 거래하거나 이제 관련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지난 3월 폭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원유에 투자를 했지만 기대만큼의 급등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V자 반등을 넘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가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3월 폭락 전에 $60 이제 안팎에서 거래가 됐지만 지금은 $4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가 이제 자국 매체를 통해서 유가가 급등할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지난 4월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지나친 공급 과잉과 저장 공간의 부족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이제 재고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둘째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올 것이라는 이제 소식에 원유 수요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는 최근 소폭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매체는 불행하게도 백신 개발은 아주 오래 걸리는 절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백신이 시장에 언제 나올지 불분명한 만큼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 확대입니다. 낮은 유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 전환 속도를 늦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가 지금 가격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박찬희 캐스터 짚어주신 것처럼 유가가 그동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의 포인트를 두고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키포인트는 코로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또 국제유가 움직임 또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국제유가 관련된 시장의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7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7번째 이슈는요. 2달 내에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자, 간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2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한때 6만 4천 명이 넘게 이를 확진자 수가 집계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겠죠. 자, 미국 내 코로나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 강다은 캐스터. 네, 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둔화하는 가운데 이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개발도 진척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일단 약 7만 명의 미국 환자들에게 혈장 치료제가 처방됐는데 이 중 2만 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하의 환자들에게서 이 치료제 효과가 가장 컸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주요 외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선 전에 이 가시화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박관념이 있지 않냐라고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고, 더불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혈장 치료의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회복 환자의 혈장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언제 투여해야 하는지, 이 용량은 어느 정도 일지에 있어서 아직까지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혈장 치료뿐만 아니라 백신, 다른 치료제들의 개발도 진척을 가하고 있습니다. WHO의 글로벌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17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백신을 개발 또는 구매 중인 국가들의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9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지원하고 있고 21년 말까지 20억 회분 백신을 확보해서 참가국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캐피널 이코노믹스 역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경제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둔화되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FDA에서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고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또 백신 승인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또 성급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또 미국은 오늘 약간 줄긴 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7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마지막 이슈는요. 백신 개발 기대 불구하고 높아지는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지만 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더블딥 우려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찬희 캐스터 마지막으로 이 미국 경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의 더블딥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간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더블딥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약 25%로 예상을 했는데요. 전미실물경제협회 회원들은 반기 설문조사에서 연준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 평가를 했지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가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회원들 중 75%는 현재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022년 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다시 오를 것으로는 전망을 했지만 현 수준에서 1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다수 회원들은 급증하는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연방 공공부채는 2차 세계대전 수준보다 늘어나 조만간 GDP의 1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혹은 탄소 관련 세금을 인상하거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부유세를 지지하는 회원들이 36%나 됐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차기 정부의 첫 1년 정책 우선과제로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추진 그리고 의료 정책 개선을 꼽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와 또 세수 관련된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글로벌 이슈 8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외신캐스터 강단 외신캐스터 박찬희 외신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자세한 미국 시장 분석 또 우리 시장 전망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